안녕하십니까, 용은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정직한 오부장님과 함께 그 며칠 전에 나왔던 그 뉴스 110% 규제에 대해서 한번 오부장님과 함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지, 오부장님? 엊그저께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요. 네. 네이버에서 그 검색어 순위 1위로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뭐 중고차 할부 110% 규제를 한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좀 이렇게 그 기사 내용을 좀 여러 가지를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보기에는 네. 그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규제를 왜 했는지 앞으로 이런 어떤 규제로 진행을 할 건지 그런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지금 그 보면은 보통 그 할부사에서 그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할부사에서 어떤 차량을 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와서 산다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차를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네. 한 110% 정도만 하면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뭐 한 1,100만 원 정도를 할부금을 받고 네. 거기에서 뭐 이제 필요한 걸로 뭐 이전비라든가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쓰면 되는데 그렇죠. 일부 그 악덕 허위 매물 업자들이 네. 보면은 1,000만 원짜리 그 매물을 네. 보통 1,800이나 2,000만 원, 뭐 많게는 2,500, 3,000까지도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자기네들 마진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안고서 그렇게 사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뭐 국토교통부에서 보다 보니까 예, 허위 매물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아닌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느끼는 거랑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딜러분들이 느끼는 게 완전 틀릴 것 같아요. 그렇죠. 소비자분들은 전혀 이게 뭐야? 근데 왜 이게 실검이야? 뭐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 오 이사님하고 말하고 동감을 하는 게 일단 중고차에 근무하는 우리 이제 필드에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게 와닿는 건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정직하게 네. 정직하게 이렇게 차를 판매하고 매입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더 투명해진다라고 해서 좋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을 것 예, 같은데 여기서 약간 제 생각도 좀 동감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애들이 이제 현업에서 약간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110%를 하든 120%를 하든 90%를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여신사에서 정해놓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여신사가 지금 자기네들끼리도 경쟁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현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B&K가 됐든 뭐 우리가 됐든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네들끼리 모아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제가 봐서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택을 사거나 그 KB 그 시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집을 구매를 할 부동산 때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부동산에서는 KB 시세라는 게 있어서 그게 대부분 한 70% 80% 정도의 어떤 그 공신력이 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많이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KB 차차차에서 중고차 시세를 공신력 있게 그렇게 시세를 매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안 맞아요. 예, KB 차차차 시세도 굉장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안 맞기 때문에 여신사들이 뭐 현대캐피탈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KB 차차차나 뭐 여러 군데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시세를 맞는다고 하들 그게 바로 시행이 될 것도 아니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이제 뭐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차를 사는 데 있어서 10원도 돈이 안 들어가고 올 할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그렇죠. 내용이거든요. 예, 결국은요. 예. 그러면은 사실 집을 살 때도 똑같습니다. 집을 살 때도 10원도 없이 집을 산다? 이거를 나라에서 허용을 한다? 그렇진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나라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도 일부에 자기의 돈이 없으면 집을 못 사게끔 우리나라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차도 이제 그렇게 간다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차 사는데 나는 10원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신용이 좋아. 그래서 할부를 맥스를 뽑아서 뭐 이전비랑
보험료까지 모든 걸 다 들어가서 2,500만 원을 들어가서 차를 산다. 물론 능력이 되면 괜찮겠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올할부를 할까요?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돈이 없이 차를 산다는 것도 솔직히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그죠. 솔직히.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 중고차를 시작을 할 때가 2006년도, 5년도, 6년도 10년이 넘었죠. 예, 그렇죠. 예, 그때는 그때 재밌었죠. 맞아요. 그때 그 뭐. 할부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할부로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면 네. 캐피탈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그 백피라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는 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 대금에, 그러니까 할부금에 약 한 그때 당시에는 9%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90에서 110만 원 정도의 할부피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중고차에서 금액을 안 남겨도 할부피에서 9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피가 만연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당연히 그 피를 받고 중고차 딜러는 중고차를 판매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부 금리가 약 한 30% 이상이 되는 고금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할부 고금리를 썼기 때문에 많은 피해들이 양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은 할부 금리가 22.5%까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 금리가 그 정도 그렇죠. 아마 예. 비슷하게 돼 있을 예, 거예요. 예. 아마. 예. 그런데 지금도 할부피가 나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오픈을 할게요. 네. 오픈을 하면 제가 이제 그 할부 피해에 대한 그 할부 금리에 대한 그 유튜브도 찍었지만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등급별로 해서 4%에서 보통 한 10%. 그런데 그 4%에서 10%에도 저희 그 할부 피가 들어가 있어요. 잠깐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4%에서 10%라는 게 뭐죠? 4%에서 10%라는 거는 금리를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는 거예요. 소비자가 이제 받는 금리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톡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말씀드리면 솔직히 다른 딜러분들하고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쟁입니다, 전쟁. 네,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싸워야지 뭐. 그치. 아니면 투명하게 하든가. 맞아. 저는 그냥 그렇게 오픈할게요. 예. 여신사에서 할부를 끊고 제휴사에서 내려줍니다. 여신사에서 할부피를 내려주고 제휴사에서 저희한테 상사 딜러들한테 각각 할부피를 내려줍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해당되는 사람들은 보통 5등급 이상에서 8등급까지 그 정도 구간에 돼 있는 손님들이 그 정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상사 오시면 말씀을 하세요. 녹여주세요라고 하면 녹여드립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보고 용일 TV에 네. 오시는 그 손님들은 전부 다 그 할부피를 안 받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다 할부. 여기서 또 금리에다- 하나를 또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녹이는 거는 예. 녹인다는 거는 조금 일반인이 다가설 때 이게 뭘 녹여? 아이스크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녹인다는 표현을 한번 이사님이 좀 이렇게 녹인다는 표현은요, 10%의 금리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2% 정도를 다운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할부피, 거기에서 그 중고차 딜러에게 가지고 가는 그 2%를 그 손님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죠. 예. 저희 상사에선 그렇게 장사를 하겠다고 지금 대놓고 말씀드린 거니까, 예. 뭐 공격 들어오실 딜러분들은 언제든지 뭐 들어오세요. 뭐 편안하게 뭐.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건방졌죠? 예, 정리할게요. 이제 지금 9월 때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요. 110% 이걸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넘어올 거예요. 아마 제휴사를 통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매뉴얼 같은 게 넘어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봅니다, 저는요. 예, 왜냐면 이제 허위 매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그분들은 계약서를 많이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걸렸을 때 많은 금액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명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뭐라고 하죠? 하바. 요즘 하바 커피숍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바를 많이 최대한 높이기 위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하바를 많이 하기 못하게끔 어떻게 보면 장치입니다, 하나에. 그렇죠. 이게 뭐 먹힐지 안 먹힐지는 이제 가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우리의 판단으로는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은. DB 말이죠, DB. DB가 참 중요한 게,
연식이 일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차종, 모델 여러 가지에서 이제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렇죠. 거기에서 가장 변수가 되는 게 사고랑 그렇죠. 주행거리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까지 과연 다 볼 수 있을까 애들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보통 한 20만 킬로 정도로 그렇죠.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년 이상 된 차들은 네. 보통 대출이 잘 안 나와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나오기도 하죠.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10년 이상 차량들과 그다음에 20만 킬로 이하 이하 차량들에게서는 큰 틀로 이제 그렇죠. 나누겠다. 그렇죠. 아. 그렇게 나눌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예. 예상입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보통 아마 수입차들이 DB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수입차인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차들도 DB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시세적으로는 중고차 그 시세적으로는 굉장히 낮지만 DB가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허위 매물 그 딜러들에게 타겟이 됐던 그런 그렇죠. 그런 매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좀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인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허위 매물 하시는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그 많은 금액을 그러니까 이득금을 넣기 위해선 DB가 가장 높은 차를 팔아야지 결국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연식이 좋고 키로수가 많고 거기 사고가 살짝 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값은 굉장히 싸지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DB는 굉장히 풀로 때리면은 높죠. 예. 거기서 이제 거기 남는 차익으로 그렇죠. 가져간다는 거 예. 뭐 이런 시스템인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끼리만 아는 내용이지만 뭐 소비자에게 뭐 어떻게 다가갈지 예,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110%로 규제를 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은 시세를 이제 평균적인 시세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10%까지만 하면 허위 매물 딜러들이 뭐 200% 300% 그렇게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런 피해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리고 규제를 오늘 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핫하고 신선한 주제로 가지고 한번 찾아뵙고 네. 저희 말고도 그렇죠. 저희 토리 씨랑 박노 팀장이랑 해서 또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 싸워야지 뭐. 그치. 그러면은 미친 법이네 이게. 누가 만든 거야? 어떤 새끼가? 우리는 미친 법이네 이게. 굉장히 좌파인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좌파예요? 저 좌파예요. 우파십니까? 아니 저 좌파예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네.